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북엇국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북엇국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북엇국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 명절, 다음날 아침이면 어머니께서 꼭 북엇국을 끓여주시던 기억이 나요. 전날 과식하고 술도 마신 아버지를 위해서였죠. 그때는 그냥 해장국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과학적인 식단이었던 거예요.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건데요. 명태를 추운 겨울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북어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북어는 단백질 함량이 무려 80%가 넘어요. 보통 생선이 2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방은 1%도 안 되니까 정말 담백한 고단백 식품이에요. 특히 북어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메티오닌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숙취 해소에 북엇국이 좋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북엇국을 먹을 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좋은 궁합도 있고 피해야 할 조합도 있거든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북엇국과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무예요. 북엇국에 물을 넣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무는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제가 풍부해요. 이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위장이 약해져 있는데 무가 이런 위장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무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북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은 거의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무가 그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60대 초반이신데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북엇국에 물을 듬뿍 넣어서 먹으면 다음날이 정말 다르다고 하세요. 속이 편하고 개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조합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도 해장국 재료로 유명하잖아요.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도 알코올 분해를 돕고 피로 회복에 좋거든요. 특히 콩나물과 북어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콩나물의 식물성 단백질과 북어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지거든요. 게다가 콩나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북어의 단백질 대사를 도와줘요. 콩나물 북엇국은 특히 겨울철에 드시면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칼로리는 낮으니까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께서는 아침마다 콩나물 북엇국을 드신다고 하세요. 70대이신데도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두부예요. 북엇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두부는 콩으로 만든 거니까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요. 북어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 섭취량이 확 늘어나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북어의 단백질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두부는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북어도 소화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속이 좋지 않을 때나 환자분들 회복식으로도 정말 좋아요. 제가 병원에 계신 분께 병문안 갔을 때 그분이 제일 먹고 싶다고 하신 게 두부 들어간 북엇국이었어요. 네 번째는 달걀이에요. 북엇국에 달걀을 풀어 넣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죠. 달걀도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특히 달걀의 레시틴 성분이 북어와 만나면 간 건강에 더욱 좋아요. 레시틴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북엇국에 달걀 풀어서 먹으면 간 회복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의 콜린 성분도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돼요. 달걀에는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풍부해요. 북어의 부족한 영양소들을 달걀이 채워주는 거죠. 특히 달걀 노른자의 노란색은 루테인 때문인데 이게 눈 건강에도 좋아요. 나이 드시면 눈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미역이에요. 미역 북엇국도 많이 끓여 드시죠? 미역은 해조류라서 요오드가 풍부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게 장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북어의 단백질과 미역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포만감도 오래가요. 미역에는 칼슘도 풍부해요. 북어의 단백질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뼈 건강에 더 좋은 거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미역 북엇국을 드시는데 80대이신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된장이에요. 북엇국을 끓일 때 된장으로 간을 맞추시는 분들 많으시죠.
된장은 발효식품이라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요. 장 건강에 정말 좋은 거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 된장에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같은 성분들은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된장의 감칠맛이 북엇국의 담백한 맛을 더 살려줘요. 국간장보다 된장으로 간을 맞추면 영양도 더 풍부하고 맛도 더 깊어요. 된장에는 비타민 B12도 들어있어요. 이게 빈혈 예방에 좋거든요. 특히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하기 쉬운데 된장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북어의 철분과 된장의 비타민 B12가 만나면 조혈 작용에 더 도움이 돼요. 7번째는 파예요. 북엇국에 대파 송송 썰어 넣으면 향도 좋고 맛도 좋죠.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특히 감기 걸렸을 때 파 들어간 북엇국 먹으면 회복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파의 유황 화합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추운 겨울에 파 들어간 뜨끈한 북엇국 한 그릇 먹으면 몸이 확 풀리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리고 파의 비타민 K는 뼈 건강에도 좋아요. 파는 또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해요. 북어의 단백질 소화를 촉진해 주거든요. 그래서 북엇국의 파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를 아주 듬뿍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8번째는 마늘이에요. 북엇국을 끓일 때 다진 마늘 넣으시죠? 마늘에는 알리신이 특히 풍부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노화 방지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마늘의 스코르디닌이라는 성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북어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간 해독 작용이 더 강화돼요.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북어는 저지방 고단백이라서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는데 마늘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거죠. 제 친구분 중에 고지혈증이 있으셨던 분이 마늘 듬뿍 넣은 북엇국을 자주 드셨는데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9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북엇국에 표고버섯 넣어서 끓이면 감칠맛이 확 올라가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바뀌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북어의 단백질과 표고버섯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영양 균형이 정말 좋아지죠. 표고버섯에는 레티난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표고버섯 들어간 북엇국 드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돼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예요. 10번째는 애호박이에요. 북엇국에 애호박 넣으면 국물도 깔끔하고 맛있어요. 애호박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은 풍부해요. 특히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이게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줘요. 애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북엇국을 먹을 때 염분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애호박을 넣으면 좋아요. 그리고 애호박의 펙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애호박은 소화도 잘 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북어와 함께 먹으면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위염이 있으셔서 자극적인 음식을 못 드시는데 애호박 들어간 북엇국은 정말 잘 드신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북엇국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어요. 이제는 반대로 북엇국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시금치예요.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이 수산이 북어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되는데 이게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수산칼슘이 많이 쌓이면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시금치 자체는 영양이 풍부한 좋은 채소지만 북엇국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시금치를 드실 거면 북엇국을 먹기 최소 2시간 전이나 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면 수산 함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홍차나 녹차 같은 차류예요. 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북어에도 철분이 들어있는데 차를 함께 마시면 이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북엇국으로 철분을 보충하려는데 차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북엇국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식사 후 바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시간차를 두고 마시려고 노력해요. 물론 가끔 깜빡할 때도 있지만요. 세 번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에요. 북엇국을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면 안 좋아요.
우유의 칼슘이 북어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칼슘과 철분은 흡수 경로가 비슷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북어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소화 효소가 두 가지 단백질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보니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함량이 높아서 북어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요. 북어국을 드셨다면 우유나 치즈는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북어국 드셨으면 우유는 오후 간식 시간에 마시세요. 네 번째는 감이에요. 감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떫은 감에는 더 많죠. 이 탄닌이 북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의 탄닌이 철분 흡수도 방해해요. 감은 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북어국을 먹은 후에는 감보다는 다른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 더 나아요. 제 어머니께서 예전에 북어국 먹고 바로 홍시를 드셨다가 속이 좋지 않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더라고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북어국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거든요. 이게 북어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먹으면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북어국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고구마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데 북어도 단백질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지죠. 고구마는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산성 성분이 북어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응고물을 만들 수 있어요.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북어국도 담백한 성질이라서 둘이 만나면 몸을 너무 차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이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토마토는 샐러드로 먹거나 다른 요리로 드시는 게 좋아요. 북어국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드세요. 제 친구분 중에 위염이 있으신 분이 북어국 먹고 토마토 주스 마셨다가 속쓰림을 경험하셨대요. 일곱 번째는 오렌지나 귤 같은 신과일이에요. 이런 감귤류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게 과도하면 북어의 단백질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함께 먹으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비타민C 자체는 좋은 영양소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북어국으로 속을 다스리려는데 귤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비타민C는 필요하니까 식사 후 12시간 지나서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한 개 정도는 문제 없어요. 다만 공복에 북어국과 함께 또는 바로 직후에 여러 개 드시는 건 피하세요. 여덟 번째는 조개류예요. 북어도 해산물이고 조개도 해산물이니까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퓨린 함량이 높거든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바뀌어요. 요산이 많이 쌓이면 통풍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북어와 조개를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만 선택해서 드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통풍이 있으셨는데 북어국에 조개까지 넣어서 드셨다가 통풍 발작이 온 적이 있으셨대요. 그 후로는 정말 조심하신다고 하세요. 건강한 분들도 자주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술이에요. 북어국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해서 술과 함께 먹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안 좋아요. 북어가 간 회복을 돕는 건 맞지만 술을 마시면서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술은 간에 부담을 주는데 아무리 북어국이 좋다고 해도 술의 해로움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북어의 단백질이 알코올과 만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술은 북어국 먹기 전날까지만 드시고 북어국은 다음날 아침에 해장으로 드세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술자리에서는 다른 안주를 드시고 북어국은 집에 가서 푹 자고 일어난 다음에 드세요. 열 번째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북어국은 담백해서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초콜릿은 반대로 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의 지방 성분이 북어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식도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안 좋아요. 초콜릿은 달콤해서 식사 후 디저트로 먹고 싶으시겠지만 북어국 드신 후에는 참으세요. 차라리 과일이나 견과류가 더 나아요. 초콜릿은 오후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북어국을 드실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북어국을 너무 짜게 끓이지 마세요. 북어 자체가 간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조금만 간을 해도 충분해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이 돼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둘째, 북어를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단백질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변성이 일어나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적당히 끓여서 부드러워지면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2030분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북엇국은 되도록 신선하게 만들어서 바로 드세요. 단백질이 많아서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남은 국은 냉장 보관하시고 다시 데울 때는 완전히 끓여서 드세요. 넷째, 북어를 물에 불릴 때 너무 오래 불리지 마세요.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물에 빠져나가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불려도 충분해요. 그리고 불린 물은 버리지 말고 국물로 사용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북엇국을 먹을 때는 천천히 드세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천천히 드셔야 해요. 급하게 드시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어요. 여섯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북엇국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일곱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북어에 퓨린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통풍 발작이 있을 때는 피하시고 평소에도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에 한 그릇 정도면 괜찮아요. 여덟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명태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먹어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홉째, 북엇국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운맛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피하세요. 매운 음식은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담백하게 드시는 게 위 건강에 좋아요. 열째, 북엇국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드시지 마세요.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더 그래요. 꼭 데워서 따뜻하게 드세요. 뜨거울 필요는 없지만 미지근한 정도는 돼야 해요. 북엇국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아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북엇국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무, 콩나물, 두부, 달걀, 미역, 된장, 파, 마늘, 표고버섯, 애호박 같은 재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매일 똑같이 먹지 마시고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북엇국과 맞지 않는 음식들은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시금치, 차, 우유, 감, 고구마, 토마토, 신과일, 조개, 술, 초콜릿 같은 것들이요. 같이 먹으면 영양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나죠. 그래서 음식 궁합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평범한 음식도 잘 조합하면 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음식을 약으로 여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북엇국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간단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한테는 더 그래요. 앞으로 북엇국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재료들과 함께 끓여서 맛있게 드시고 피해야 할 음식들은 시간을 두고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여유롭게 드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해요. 북엇국 하나도 이렇게 신경 써서 먹으면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지고 기운도 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